기초수급자인데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너무 싫어서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갈 곳이 없어요. 노숙인 쉼터에 들어가면 수급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생계급여는요? 주거급여는요? 다 끊기는 건 아닌지, 아니면 일부라도 유지되는 건지 오늘 이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쉼터 전입신고 절차부터 급여별로 유지되는 것과 탈락하는 것, 그리고 쉼터 생활에서 미리 알아둬야 할 현실적인 부분까지 끝까지 보시면 결정하시는 데 확실한 기준이 잡히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수급자가 노숙인 쉼터로 전입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비닐하우스에 사는 수급자도 있고 쪽방에 사는 수급자도 있는데 노숙인 쉼터라고 해서 안 될 이유가 없죠. 다만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입소하려는 노숙인 쉼터에 직접 연락하셔서 상담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시설마다 입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면담을 거쳐야 하고요. 쉼터 측에서 입소를 승낙하면 그 쉼터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시설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면 주민센터에 가셔서 전입신고를 하시고 그 이후에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거주지 변경 사실을 반드시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 통보를 빠뜨리시면 기존 급여가 엉키거나 이중수급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노숙인 자활시설이라는 공식 분류에 해당하는 쉼터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이어야 하고요. 이런 시설에 최소 한 달 이상 거주하면 실제 거주로 인정받아서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꼭 아셔야 할 부분이 나옵니다. 쉼터에 들어가면 급여가 전부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급여 종류별로 유지되는 것과 탈락하는 것이 갈리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급여별로 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노숙인 자활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시설에서 무료로 숙식을 제공받기 때문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제외됩니다. 이건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대신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는 유지됩니다. 정리하면 생계급여 탈락, 주거급여 탈락, 의료급여 유지, 교육급여 유지, 해산급여 유지, 장제급여 유지입니다. 이게 참 현실적으로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아무리 싫어도 쉼터로 옮기는 순간 매달 받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빠지니까 경제적으로는 확실히 줄어드는 겁니다. 제도 취지는 이해해요. 시설에서 숙식을 제공하니까 중복 지원을 막겠다는 거죠. 그런데 당사자 입장에선 현금 수입이 사라지는 거라 체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드릴 게 있습니다. 생계급여가 무조건 탈락하는 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분이라면 복지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생계급여가 유지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중증질환이 있거나 장애가 있어서 근로능력 평가에서 근로불능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건 담당 공무원의 재량적 판단이 들어가는 영역이라서 본인 상황을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직접 상담하셔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시설이다 보니까 복지 담당자가 자주 방문합니다. 개인 명의 주거지가 아니라 단체 시설이잖아요. 실제로 거기 살고 있는지 나갔는지 확인차 정기적으로 찾아오고요. 지속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면 급여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거주하지 않는 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면 수급 자격 자체를 잃을 수도 있어요. 이제 쉼터 생활의 현실적인 면도 말씀드려야겠죠? 이 부분을 모르고 들어가시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노숙인 쉼터는 시설이고 단체 생활입니다. 개인 행동이 자유롭지 않아요. 단체 활동 참여를 요구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강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고 일할 수 있는 분에겐 취업을 알선해줍니다. 여기서 거부하시면 지원이 중단되거나 퇴거를 요구받을 수도 있어요. 이전에 방송 인터뷰에서 노숙인 분이 왜 쉼터에 안 들어가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한 적이 있습니다. 단체 활동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강제로 시키고 교육 프로그램 참여하는 게 싫어서 나왔다고요.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쉼터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현실은 오히려 반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쉼터가 구속감이 심하다는 이유로 다시 나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쉼터 입소를 결정하시기 전에 먼저 해당 쉼터에 직접 연락하셔서 생활 규칙이 어떤지, 단체 활동 참여가 필수인지,
외출이나 개인 시간은 어느 정도 보장되는지 꼼꼼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설마다 운영 방식이 다르거든요. 또 한 가지, 주민등록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법정 노숙인으로 인정받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서 관리가 되는데요. 다만 이 경우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모두 받을 수 없고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만 가능합니다. 현재 주민등록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라면 굳이 이 방법을 택하실 필요는 없고 쉼터 전입신고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로 관리받으시는 게 급여 범위가 더 넓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가 노숙인 쉼터로 전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쉼터 상담 후 입소 승낙을 받고 전입신고 후 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시면 됩니다. 다만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원칙적으로 탈락하고 의료급여 등 나머지는 유지됩니다. 근로 능력이 없는 분은 생계급여 유지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담당자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쉼터는 자유로운 생활이 아니라 단체 생활이라는 점, 이 부분을 꼭 감안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게 쉽지 않으시죠? 어떤 결정을 하시든 더 나은 방향으로 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시면 이 영상 한번 공유해 주세요. 구독 눌러두시면 이런 복지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담이었습니다.